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뭔가 느끼지 못한 질문을 하면은 생각지도 우리도 왜 대표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네. 느끼지 못하는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되게 깊은 인상을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길 수 있는지, 또 사업을 하면서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기준도 많죠. 네. 네. 기준도 많고 원칙도 있어야 되고 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고 네. 어렵고 좋은 질문을 뽑아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처음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해봤지만은 사실 어색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혹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음. 저는 일단 그 처음에 만났을 때 하는 사람들하고 질문법과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또 만났을 때 질문법과 음. 예, 그리고 사람마다 질문하는 게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아예 생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음. 그 사람이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그래도 내가 나이가 뭐 30대든 40대든 어쨌든 자기가 제일 취미가 있고 제일 흥미롭고 제일 관심 가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관심 분야가 내 관심 분야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이 사람의 관심 분야에서 분명 아는 게 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는 게 저는 일단 1번이에요. 음. 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를 얘기하다 보면 음. 내가 그동안에 통찰하고 통합하고 뭐 연결하고 내가 깊이 내가 가졌던 관심 분야랑 분명히 연결되는 시점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음. 사람이 겉으로 딱 봤을 때 아주 직관적으로 옷이 예쁘게 좀 잘 입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오늘 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뭔가 향수를 뭐 향기 나는 뭔가 그걸 할 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쳤거나 아니면 화장법이 좀 특이하다거나 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딱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금방 잘랐던 것들이 보이거나 음. 예, 그랬을 때는 그냥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직관적인 것들을. 일단 관찰이네. 예, 일단 그냥 관찰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신발 난 여성이든 남자든 그냥 직관적인 걸 제일 먼저 관찰해. 왜? 몰랐을 때는 직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발이 되게 특이하고 예쁘다. 음. 이런 거는 뭐 어디서 뭐 구입하냐, 뭐 어디서 이렇게 얻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건 구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음. 그러면 또 안 어렵대요. 음. 뭐 인터넷에서 샀다. 또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반론을 치냐가 또 중요하겠죠. 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둘이 대화 티카타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인지, 아,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성격이 나오겠죠. 맞아요. 예. 뭐 그냥 그 사람이 입는 마이라든가 뭐 위에 있는 어떤 뭐 그 사람이 뭐 남자 여자 어쨌든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옷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특이하게 보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는 행위가 있어요. 맞아요. 뭐가 뭐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남한테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뭐 준다거나 아니면 뭐 식사 자리에서 어쨌든 뭐 하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뭐 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아니면 그 사람의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 그냥 직관적인 거 하고 그다음 그 사람이 로버트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움직임 속에서 전 그거를 또 가지고 또 말을 이끄는 거죠. 음. 예.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직업군이 느낌이 나와요. 이 음. 사람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거나 말을 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면 뭐 기존에 뭐 장사했던 사람인지 음. 예. 아니면 뭐 그냥 직업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그렇고 예. 뭐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 예. 음. 그리고
뭐, 각 사람마다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좀 재밌을 때 직업 얘기를 하는 거랑 응, 그냥 그냥 직업을 물어보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 제가 영업 사원이었을 때 응, 내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치고 응. 요즘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치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응, 그 사람들이 이 대가리에 뭐가 비어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막 던져요. 그 응, 배려 없는 질문이들 거거든요. 응, 예. 근데 적어도 이 머리에라 뭐 채워 넣었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게 내 배려가 들어가는 사려 깊은 어떤 질문을 하고 그냥 대가리가 비어가지고 던지는 질문은 다르다는 거죠. 응. 예. 예, 그런 것 같아. 그래, 그게 저는 첫 번째 1단계 같아. 첫 단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왜냐면 우리가 생 모르는 사람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경직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이 경직되고 나도 경직되는데 적어도 질문으로 가다 보면 더 경직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더 경직되게 안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관심사라든가 그 사람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 응,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게 이 사람의 장점인지 이런 것들 끌어내는 질문이 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냥 칭찬하라고 하면 그냥 칭찬해 주는데 칭찬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되게 의미 없게 의미 하죠. 응, 없는, 그러니까 대가리가 비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만 쓸데없이 그런 것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질문 하나 듣더라도, 얘 레벨이 다르네. 이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주는 거예요. 얘 레벨이 다른데 내 호감형이다 하면 나는 얘랑 친구하고 난 얘랑 뭔가 연결하고 싶다. 이렇게 드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도 내 레벨을 무의식적으로 알겠지만 나도 상대방을 레벨을 알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 말을 많이 안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해를 못 하고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말을 해야 되거나 내 거를 네. 먼저 줘야 되는 어떤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때로는 뭐 제 거를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일단 안 해요, 저도. 아, 말을 그러세요. 많이 안 하고 상대방 질문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좀, 그리고 웬만한 사람 이제 잘 안 만나려고 하니까. 네네. 예. 근데 내가 말을 한다 하면 나는 상대방이 꼭 뭔가 가치 부여가 되는 어떤 나를 웃겼다거나 음, 뭐 여러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특이한 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그걸 가치 부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탤런트였던 거예요. 사람을 웃기고 하는 것들을. 그럼 내 입장에서 그게 좀 마음에 들고 음,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재밌다 하면 나도 이제 입을 열고 나도 내 탤런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내 음, 탤런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자녀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자녀에 관한 질문하다 보면 문제투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음, 이제 그 사람이 지출이 나오고 그 사람이 에너지가 나오고 쓸데없는 염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또 직업병이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 전문가라는 걸 또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또 대답하고.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질문법, 그 깊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질문은 질문 오고 가고 하고자 하는 거는 뒤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라든가 그런 관찰이라든가 그렇게 시간을 사람들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그, 어, 좀 직접적이라고 하나? 예, 좀 더 이제 그거를
직관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 자랑이에요. 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상대방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좀 으쓱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운으로 돈을 벌었던 걸 가지고 뭐 외제차나 사고 뭐 음, 입는 옷을 뭐 좀 이런 명품으로 장치하고 음, 그리고 뭐 어디에 갔다 놀러 갔다 왔다는 거를 뭐 자랑하고 음,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술 자랑을 또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여자랑 놀았고 어떤 클럽에 갔고 뭐 어떤 뭐 일이 생겼고 그런 술 얘기에 대한 일 얘기를 예전에 10대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10대 때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예, 예, 맞아요. 나이가 먹어도 그래요. 예. 근데 나이가 진짜 그게 대가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10대, 난 23살 이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아, 네, 20살 이전, 20살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 20살이었으니까. 네, 예.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죠. 예. 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싸우는 일을 또 얘기해요. 예, 어, 싸웠던 일,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칼싸움 났던 일도 막 얘기하고 그런 일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예,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예. 일이에요. 근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40, 50 이렇게 먹고 나면 남자든 여성이든 내가 깊어져야만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의도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내가 깊지 않으면 그냥 아무 사람 만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나를 부러워하고 그냥 이성으로 그냥 오늘 밤에 얘랑 좀 어떻게 해볼까 뭐 아니면 이성으로 그냥 그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술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가 한국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다는 거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이 결국엔 오는 문제가 대부분 경제인데, 돈을 쓰는 지출이 그런 식으로 쓰면 또 결국엔 들어오는 정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친구와 어떤 환경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도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 골라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뭐 나름 우리 제자가 될 수 있고 고객이 될 수 있고 잠재 고객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보는 거지. 안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웬만한 쓰레기 인간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더라도 소개를 받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 환경이 안 맞는 사람들 우리가 배척하는 거고 이 환경에 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게이트 오픈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엉뚱한 문화다 보니까 이 문화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허전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 자기가 성장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 견디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깊은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깊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랑 만나고, 내가 이런 문화를 접해보고, 내가 이런 문화에서 훈련을 받고, 이런 문화를 꽉 붙잡으려는 그 방향성이 있는지, 거기에 따르다 보면 처음에 깊은 질문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질문법도 원래는 센스 있어도, 심지어 여기 들어오면 센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막 웃기고 막 센스가 있다가도,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두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도 남녀노소 예전에는 얼굴이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런 거 가리고 만났거든요. 근데 네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뭐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만나니까 나도 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 왜? 네, 비즈니스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의 안에 영혼을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내 인생에는 10대 때는 절대 이런 애들 앞에서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사진도 안 찍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하고 내가 지금 뭔가 처음에는 내가 뭔가 커피도 사고 내가 이런 좋은 정보를 얘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내가 하고 심지어 막 배송도 택배도 내가 막 보내고 직접 집도 찾아가고 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해 교회의 전도사 역할을 내가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얼굴 가리면서 몸매를 가리면서 하면 안 되고 나이를 가리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 기가 빨려요.
아이, 말아. 지루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난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기가 빨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예전에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싫어했어요. 음, 기가 빨려. 나는 무한 긍정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11년 지금 살았잖아요. 네, 초반에는 점점 그 외국에서 살던 그 기가 한국에서는 뱀파이어 완전 여기 기가 쪽쪽쪽 빨려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나는 한 3, 4년만 한국에 있다 다시 뭐 외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11년까지 왔어요. 근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몰랐다면 이제는 이제 딱 이제 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법에 대한 부분들 물어보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자랑할 게 그 노래 자랑, 뭐 춤 자랑, 뭐 이런 센스 자랑, 뭐 여자들 앞에서 여자들을 웃기는 자랑,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음, 한 인간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인간을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인간의 뭔가 가치 부여를 해서 그 인간의 뭐 이런 재정 상태라든가 금융 상태라든가 그 음,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그거를 찾고 그런 어떤 로드맵을 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문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잖아요. 네, 그 다양한 자유의 그 자유를 얻고자 자기 어떤 용기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또 자랑할 수 있게 그냥 외제차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하나의 작은 어떤 삼살의 자랑이 아니라 좀 큰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게 있다 보면 음, 가진 게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게 그냥 누군가 사람의 그 삶에 개입됐을 때 그 사람이 좋아져야 돼. 나아져야 돼. 모든 음, 삶이 그 사람의 모든 면에서 나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뿌리에서 질문이 깊어질 수도 없고 엉뚱해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고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고.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깊은 질문법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을 아예 못 봤으니까. 못 보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음, 수가 없으면 찾을 생각도 없고 음, 그러면 그 버는 돈을 그 이상을 벌 수도 없고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찾아야 네. 되고 봐야 되고 돼야 되고 벌어야 되고 계속 이게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일반 사람들, 좀 센스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걸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을 공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래서, 결국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예.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깊다라고 하는 거,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 벌 줄 알면요. 네. 내가 그냥 자랑질 하겠다, 이게 과시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돈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박미영 상무님이 월 1억 넘게 버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보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할걸요? 예. 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자랑 같으면서도 상대방한테 그게 전염되고 이익이 돼 있는데 상대방이 근데 이게 머리가 텅 비어 있거나 좀 이렇게 그 성격이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싫겠지만 좀 개방적인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영향받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맞아요. 그냥 돈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으로 연결되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고객들을 어떻게 어떻게 자기가 해와 그러니까 박미영 사모님이 잘했던 건 자기가 적금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 그러니까 그런 적금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뭐 건물도 사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상대방도 그 적금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적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팔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보험을 든다는 거 보험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험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처음에 나도 썼어요. 박명 상무님 나한테 처음에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찾아왔을 때 나도 돈을 쓰기만 했지. 나는 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예, 엄청나게 손해봤죠. 그렇죠. 근데
어, 이게 뭔가 돈을 지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이 도로 나오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대장의 뭐 그런 용적만 빼도 오히려 돈을 그 2년치 납부했던 금방 다 뽑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아예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고객들을 그냥 계약의 어떤 그런 거라 일부라고 생각하지 그 프로들은 고객들을 진짜 돈 벌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험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보험을 넘어서 한 인간을 제자로 만들고 인간이 돈 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안다고 했을 때는 돈 얘기를 넘어서 이 돈을 또 버는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코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그 상대방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데 있어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일단 다 점검하고 다 없애주고 그 네, 다음에 이 사람 뭘 하더라도 원래 게으르고 원래 집이 이미 많은 것들이 막 풀 죽어 있어요. 지금 많은 에너지가 없어요. 이랬을 때 하더라도 수만 가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음, 그 하나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성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센스 있게 내가 질문을 잘하고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만 지내다 보면 깊이가 없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네, 부부 사이에서도 남녀 관계에서 처음에는 이 오빠 너무 좋아. 이 여자 너무 좋아. 이 여자 나 다른 여자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름이 6개월만 가거나 1년 가거나 길어봤자 3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름이. 네, 왜 3년밖에 못 갈까? 그 사람이 배우지 않고 그 사람이 지루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깊이를 더 파고 새로운 걸 또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 도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움이 안 들어오고 그 낡은 걸 우려먹었기 때문에 그 오빠가 이제는 지루한 거예요. 원래는 달라 보였던 그 되게 절약하고 굉장히 검소했던 오빠가 이젠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음, 검소한 전략 하나만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는 또 누군가의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또 새로운 여자는 그 검소함이 좋다고 하는데 기존 여자는 지루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 여자는 빠이빠이 하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데 그 새로운 여자는 또 언젠가는 검소한 그 우리 오빠가 또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가 다르다고 생각,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 기존의 여자 나를 이해하지 않는데 지금 새로운 여자는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내 이 검소함이 어떻게 왔고 이거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고 그 여자는 항상 나한테 밝은 목소리와 밝은 톤으로 내 기존의 여자도 원래는 그랬는데 이 음, 여자는 좀 다른 거예요. 목소리부터 다르고 나한테 주는 에너지부터 당연히 처음이니까 다르겠지. 음, 근데 그 여자하고도 또 다시 뭔가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 여자도 어느 순간 밝은 톤이 다운톤이 되고 그 여자도 어느 순간 오빠의 그 검소함이 다른 말로 이제는 그거를 처음에는 오빠가 그게 좋았는데 오빠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 되게 재밌네요. 계속 그 반복이 왜 그럴까?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그 오빠든 그 여자든 음,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인 거예요. 왜? 계속 한국 문화에 이런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이런 쓸데없는 뉴스가 거리가 그냥 그런 속에서 한국 연예인 뒷담화 하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배우고 문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공감하고 센스 있고 그 문화에서 그냥 당긴 거예요. 단기. 음, 장기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이에 그 다음 단계 그 방향성이 장기잖아요. 네, 네, 방향이 없어요. 대부분 요즘 청년들 보고 중년들 보면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적으로 내 정체성이 항상 원래 정체성이에요. 아, 저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는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트럼프처럼 저런 트럼프 같은 저런 가족을 나는 만들 거야. 나 트럼프 저런 그렇게 큰 생각하는 사람, 나 일론 머스크처럼 저런 큰 생각, 일론 머스크 대라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처럼 적어도 저런 문화와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음, 50년, 60년 가도 일론 머스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기 목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기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 어, 지금까지 30년 살았다. 나는 지금 100년 산 게 아니에요. 난 30년 살았어요. 그러면 30년이 내 중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30년이 나한테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30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23살 계속 얘기하는 건 23살 때부터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음, 23살 이전까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까지도 나는 내 원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춤추고 난 말레이시아에서 소맥을 배웠거든요. 아, 음, 한국 이쁜 누나랑 소맥을 마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음, 예. 그때까지도 난 정체성이 원래 그 중국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 정체성이었어요. 그냥 외국에서 소맥하고 외국에서 우리 중국에서 맥주를 했는데 외국에서 소맥을 배운 거죠. 예. 네, 그랬을 뿐이에요. 그게 중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난 14년을 지금까지 보면 난 14년의 정체성은 비즈니스 정체성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자꾸 14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는 또 뭐가 있냐면 중기도 중요하지만 단기도 중요한 거예요. 음, 단기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3만 원짜리 제품도 팔아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3만 원짜리 제품 파는데 생각보다 내가 말이 되게 많은데 3만 원도 안 팔릴 거예요. 3만 원짜리 팔고 싶은데 3만 원짜리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처음에. 맞아요. 그 정도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네, 근데 3만 원짜리 한 번 팔렸어요. 그럼 그 고객은 어때요? 주머니에 뭐 그냥 친구니까 팔아줄 수도 있고 뭐 지인인가 팔아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돈을 냈다라고 하는 그 돈을 내가 처음에 받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난 3만 원만 벌어도. 네, 그게 단기 성공이에요. 음, 예. 내가 여자를 꼬시는데도 성공했어요.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한대. 음, 우리가 연애할 때 처음에 짜릿한 그 서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성공한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즈니스에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 10,000원짜리 5명만 모여도 내가 막 강의를 갔을 때 음, 그런 것들이 12군데가 섰단 말이에요. 12군데가 섰을 때 나는 단기적인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전화로 코칭했을 때 15만 원씩 받았고 27만 원씩 받고 56만 원씩 받았을 때 그때도 단기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가격을 점점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다 성공했어요. 네, 그게 또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수년간. 음,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다 보니까 또 누군가를 또 그렇게 내가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14년 동안에. 그러니까 음, 14년 동안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제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억대 연봉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는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겪은 거예요. 봐봐요. 와, 이게 단기적인 성공, 네, 중기적인 정체성,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성. 난 아직도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사람이 살면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나이가 60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 대표님 만나서 뭔가 그래도 정체성도 찾고 방향성도 찾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장기적인 어떤 방향이 이상적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어, 근데 그,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이런 방향성이 근데 정말 단기 목표와 중기 목표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처음 도미노를 못 세우는 거네. 못 그렇게 되면. 세워져. 네. 예. 큰 목표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향이 약간 정치 성향이 좌파 정도 성향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음, 뭐라고 하지?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면 보통 뭐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네네. 지구를 살린다거나 음, 뭐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큰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여하려고 있잖아요. 자기는 뭐 삶 속에서 그런 플라스틱 뭐 이런 버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것도 줍고도 다니고 뭐 굉장히 그런 큰 기부와 이런 어떤 큰 행위를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 나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멋있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좋거든요. 네. 근데 정체성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정체성은 그런 큰 꿈을 위해 지구를 위해서 하는데 지구도 지구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경제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구도 지구지만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지만 그까지
한 사람이 환경은 예전에 기후 변화는 옛날부터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도 기후가 가뭄 현상도 생기고 안 좋을 때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기후 변화를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명분이지 진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그런 사람도 그걸 명분으로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또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완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특히 다단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 굉장히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이 마치 무슨 뭐 완전 지옥의 어떤 삶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음. 자영업 해 보지도 않아 가지고. 진짜. 예. 근데 마치 점포 사업은 모두 다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 그 보지도 않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또 그래요. 제가 자기는 그래서 돈도 안 벌어 봤는데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어 본 사람이 또 돈 벌어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네. 이런 게 뭐냐면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네.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은 좋아. 나는 교회를 까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나는 단기, 중기, 장기 이 3 단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과감 없이 얘기하는 거고 네네. 난 장기적으로 나도 교회를 가요. 나도 지금은 잘 교회를 안 다니네. 제가 보니까. 나는 지금은 잘 안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그 신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보다도 그게 강해요. 음. 나는 따끔머리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오면 난 누군가하고도 대화할 때도 딱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고 대화를 하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왜냐면 앞에서 설득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종교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답을 줘요. 음. 근데 처음부터 내가 누군가를 내 수강생 앞에서 내가 뭐 마치 내가 믿는 게 최선이다. 나 그렇게 나는 티를 안 내요. 크리스천의 티를 안 내요. 예. 근데 대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장기 목표는 그런 거 있는데 누군가 딱 봐도 나는 크리스천 같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중기, 단기 안에서 어느 정도 이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깊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 최한석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가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단기 목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네. 장기적인 성공과 그런 단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음. 수강생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실제로 성공했어요. 음. 근데 왜 중기적인 정체성이 왜 안 좋을까? 음. 그 40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잘 됐거든요. 음. 유튜브에서도 문의 잘 오죠. 직접 콜드콜 안 해도 문의가 막 오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존경심이 막 팍팍 뛰어 가지고 막 현장에서 보면은 와 너무 반가워하고 나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고작 그 정체성이 몇 년이 안 돼 1 년, 2년 불과 3 년도 안 됐잖아요. 네.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가난했던 그 정체성이 그게 3 년도 안 된 그 정체성을 또 확 집어삼키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냥 구호만 외쳤을 뿐이지 결국 단기적인 배터리가 충전이 10%만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100%까지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100%더 1000% 올라오려면 아예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 20%딱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되네.' 그전에 배터리가 아예 차지도 않았던 인생을 수십 년 살았어. 근데 이게 음. '되네.' 하다가 그다음에 정체성이 이상함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체가 또 붕괴되는 거예요. 음. 단기, 중기, 장기. 즉 단기적인 성공, 중기적인 정체성, 장기적인 방향.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근데 저도 사실은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정체성이나 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확실히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님이
늘 함께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너의 시나리오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를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게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응,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실은 중기 목표까지도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장기 목표는 구월하고 단기조차도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리고 돈은 벌고 싶은데 그걸 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그냥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계속 새로운 시나리오를 쏘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고 이런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그걸 깨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느껴보는 거는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질문을 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태까지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만나서 질문을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사실은 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인제 이런 것들을 왜 새롭게 잘해야 되는지 제가 느낌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대표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도 14년 동안 내가 내 멘토라든가 따랐지만 음. 지금도 저도 계속 뭔가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예전만큼은 못 느끼지만 왜냐면 어느 정도 촘촘하게 나도 디테일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름을 느끼기 위해서 나도 또 더 성장해야 돼요. 음. 그래야만이 또 달라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던졌던 메시지, 트럼프가 던졌던 메시지든, 그랜 카돈 던졌던 메시지든, 뭐, 로버트 키요사키든, 토니 로빈스든, 얘네들이 던졌던 메시지가 다르게 느끼려면 내가 또 성장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더 성장하려면 이 사람들 던졌던 그 메시지에 또 거기에 기반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 기반으로 또 나오는 어떤 다양한 또 그런 사례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또 끊임없이 또 발견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설득력이 더 있어요. 우리는 네네. 평생 설득해야 되고 음. 내가 이 방향성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이 방향성을 설득을 못하면 안 돼요. 환경 기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네.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되게 가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어쨌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는 진짜 가치 부여를 할 줄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여에 대한 부분들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 그런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그 명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난 일론 머스크는 이 세 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환경 기후의 변화에서 정치인들처럼 그냥 어떤 그런 거 외치고 막 어쨌든 막 그랬다면 과연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이 일어났을까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양광 이런 에너지가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태양광 에너지 엄청 많은데 한국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어쨌든 뭔가 중국에서 어쨌든 이 어떤 에너지들이라든가 앞으로 경제를 기반으로 그게 명분이니까 중국도 하나의 기후변화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지금 직업 창출과 어떤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서든 아니면 민간 어떤 기업이 테슬라처럼 뭔가 이런 모멘텀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결과를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테슬라도 중기적인 그 정체성은 확실히 나왔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거의 망할 뻔했죠. 스페이스X하고 그 테슬라가. 근데 장기적인 그 어떤 방향을 계속 확고하게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도 계속 끊임없이 개발되고 로켓 발사가 세 번을 계속 해서 실패했을 때 테슬라도 그때 되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완전 쫄딱 망할 뻔했어요. 2018년도인가 그때. 네네. 근데 결국에는 테슬라도 성공했고 스페이스X도 성공했고 음. 그게 나는 우리 인류한테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큰 목표만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리석은 거다.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네. 단순히 큰 얘기만 하는 거, 큰 얘기 또 안 하는 것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 이 큰 어떤 이상적인 그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 이런 어떤 꿈과 그런 게 없는 사람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 내가 좌파 욕을 하면 또 좌파 내가 완전 극우 우파 쪽이 아니냐? 나 우파도 아니에요. 난 음, 정치 성향이 사실은 둘 다 나 아닌 것 같아. 예. 음, 왜냐면 내 성향 자체가 나는 실제로 나는 사회주의에서 태어났고 네. 그리고 나는 나이가 20대 중반까지도 난 어머님의 서포트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난 우리의 가족 체제를 봤을 때는 완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였어요, 나는. 음,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성향을 내 정체성을 봤을 때는 완전 좌파죠. 그렇잖아요. 내 경제 기반을 봤을 때는. 네. 20대까지 근데 제 와이프는 또 달라요. 제 음, 와이프는 학교부터 계속 완전 저기 뭐라고 하지? 자본주의의 어떤 딱 자기가 다 벌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용돈 뭐 이런 걸 그거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부모의 역할을 못 받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 왜냐면 내 스스로 서포트를 못하면 서포트를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음, 그래도 우린 중국에서는 약간 그게 문화 뭐 또 자녀 한 명밖에 없다 보니 그런 게 문화인지 모르고 근데 그게 그 내막을 보면은 완전 그거는 그거잖아.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근데 저희 와이프는 또 내막을 들여보면 자본주의고. 네. 예. 근데 또 제 와이프가 또 가족들이 하는 걸 보면 또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예요. 음, 뭔가 또 막 근데 내가 가족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완전 또 자본주의예요. 음, 저희 어머니가 뭐 사기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사기를 당한 거에 있어서 나는 엄마가 그거 사기 당하고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했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서 불구하고 엄마한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서포트 안 해줬어요. 음, 누군가 봤을 때는 엄청 냉정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내가 분명 어머님한테 그거는 아니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돈 지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하고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본인이 한번 겪어봐라고 하면서 그랬던 거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서포트해서 내가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음, 그걸 사기 당해도 많이 안 당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또 그런 부분들 체제를 봤을 때는 완전 또 이렇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해석을 못하고 아 너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딱 그냥 그건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좌파도 음, 이용할 줄 알고 우파도 이용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뭔지 내 주제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어떤 사람 정치 성향이 분명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어떤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을 엉뚱한 곳으로 물려가고 그리고 쓸데없이 정치가 세상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치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정치들은. 정치들 네네. 말뿐이에요. 그리고 걔네 이론이 실제로 현실에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완전 틀린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걔네 이론 중에 어떤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틀려요. 근데 어떤 이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틀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맞는 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맞아요. 누가 하냐고.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냐고.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설득을 그나마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관점이 생겨야 되고 반해야 되겠죠. 음, 좌파 우파를 따지고 싸울 게 아니라 뭐 윤석열이 어떠고 뭐 이재명이 되면 어떻고 뭐 이런 걸 따질 게 이재명은 더 정부에 풀어주는 게 더 많고 그 사람은 뭐 일을 잘한다 뭐 어떤 사람도 이러면서 좌파 이재명을 또 말을 해요. 또 음, 윤석열은 또 뭐 어떻게 뭐 못하고 뭐 어찌고 요즘에 또 막 윤석열에 대한 막 이런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네. 대가리에 비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제일 많이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음, 그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실제 정치의 어떤 걸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음, 정치까지는 안 가려고는 하는데 음, 그런 거 종교적인 부분도 안 가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야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큰 얘기만 하고 있더라. 큰 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는 있어. 실제로 거기에 대해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진심이 네. 아니에요. 우리한테 조언 주는 사람들을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술상에서 우리한테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 영업 같은 거, 야, 그런데 투자하지. 야, 독서, 그 유튜브에서 요즘에 공짜로 다 읽어주는 거야. 그런 거 왜 돈을 거기다, 야, 내,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네 새끼나 그거 뭐 치킨 한 마리나 더 사줘.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 딱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이 네네. 대가리가 비어있는 애들이 그런 말만 하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정말 무책임한 조언을 줘요. 음,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뻔히 어떤 대화를 술상에서 얘기하고 커피에서 커피 마시면 얘기할지 뻔히 보이거든요. 이 좀비들, 이 멍청한 새끼들은 그러면서 그냥 잘 나가는 애들을 시기 질투나 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개뿔도 이해를 한 번도 뭐 강의도 안 해보고 사람한테 뒤통수도 제대로 막 도와주려고 하다가 뒤통수를 맞아본 이런 경험도 없고 한 번도 뭔가 뭐 그 사람이 의도됐든 의도지 않든 그 사람의 인생이 경제적이든 뭐든지 비용을 줄이든 가치 부여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음, 제일 뒤에서 엉뚱한 조언을 하고 위로한다 치고 공감한다 치고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조언을 갖다 퍼부어요. 조언을 듣지 마. 내 친구들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음, 멍청한 조언들이에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주변 5명의 그 수입원을 딱 계산해 보면 내 수입이 정확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 지금의 위치와 내 지금의 돈 버는 거, 내 지금의 포지션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아, 나는 지금 위기구나. 나는 지금 뭔가 없고, 나는 지금 어리석은 결정을 많이 했구나. 나는 지금 뭔가 놓치는 게 많구나. 그냥 내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면 그냥 다 버려도 돼요. 부모, 가족 다 내려놔도 돼요. 그 악인론인가? 어떤 그 저자도 보니까 부모도 이제 아예 그거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부모를 효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거에 대한 악순환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 없는 놈들이 뭘 얘기할 거예요? 용기 없는 놈들이 지구변화? 기후변화? 용기 없는 놈들이 뭘 할 거냐? 못해요. 음, 용기 없는 놈들이.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친구가 뭘 의미하는 친구가 뭐 하는 놈들인데 같이 그래서 진지하게 목표를 진중하고 사려 깊은 목표를 추구해서 인류한테 뭔가 가치 부여를 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지 음, 아니면 그냥 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 맨날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 배신 때리는 놈들인데 아직 위기가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배신을 그렇게 잘 때려요. 특히 관점이 없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일수록 배신을 때린다. 특히 다단계에서 의리 없는 놈들이 다단계를 많이 하더라. 아마 이건 다단계 하는 사람들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보험하는 사람들도 아마 뭐 좀만 돈이 되고 와서 교육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험 회사 이동도 많이 하고 지가 또 요즘 회사를 많이 차린대요. 아, 야, 의리 없는 애들이 정말 천지빛깔이에요. 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거. 워런 버핏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았을까? 돈 더 많이 주면서? 축구 구단만 보세요. 아랍 쪽에 저기 어디예요? 저기 그쪽에 막 스카우트 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그건 큰 리그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럼 작은 리그에서 조금만 돈을 내면서 아, 우리 회사 오라고. 내 밑으로 오라고. 뭐, 이렇게 의리 없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기 쉽지 않아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어떤 비전을 가졌고, 어떤 로드맵을 가졌고, 어떻게 실제로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려 깊은 리더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가 깊지 않으면 질문도 안 나올 것이고, 시나리오도 안 짤 것이고, 노력도 안 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24시간 고민을 안 할 것이고, 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리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건 정말,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음, 거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모닥불이 처음에 모닥불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목받아요. 엄청 멋진 빛이 되고 불이 되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써야 되겠죠, 우리가. 어쨌든 그래요. 오,
너무 멋져요, 대표님. 그리고 저 대표님의 이런 뭔가 항상 새로운 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저 존경스럽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저의 마음이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해야죠. 대표님이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질문을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은 결국은 주제 파악이 중요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너가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네, 예, 너가 너한테 진짜 투자하고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대표님. 맞아요.